자, SQ와 현장, 두 번째, 가정. SQ의 발전은 개인의 삶을 성공하게 할 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다. 본장에서는 SQ 재능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개인의 SQ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SQ의 발전이 자기에게만 유익이 돼서는 안 된다. 창세기 1장 27절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정이다. 그러므로 나의 SQ 재능의 발전이 가정과 가족들의 행복에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가지 나의 SQ 재능이 가정과 가족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신앙 SQ. 당신의 신앙 SQ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이제 다 써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신앙의 SQ가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들이 행복하다. 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한다. 이러면 이제 뭔가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종교적 가치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내가 덕을 세워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채워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족관계가 안 좋아져.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이죠?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죠. 그럼 이제 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석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구원, 행복, 좋은 관계, 또 우리의 신앙이 가족들에게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예? 어떻게? 사랑. 네. 또 좋은 사회생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 사회생활. 우선 지금은 이제 가족들 관계에서요. 가정에서. 화목이로 더 가고요. 화목. 네. 기쁨도 얻어갖고 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것. 신뢰. 좋은 관계. 예. 김상섭 학생은 굉장히 심각해 지금. 뭐 좀 찾느라고. 뭐 찾으시는 이따 찾을게. 뭐 엉뚱한 것도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또? 가정의 행복을 찾아요. 아니 뭐 제목이 알았잖아요. 죄송해요. 자, 당신의 신앙 SQ가 가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신앙 SQ가 가정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유는 뭔가? 예,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공부할 때는 이게 아주 심각한 고민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 부모의 신앙에 회의를 느껴서 믿음 버리는 경우, 서로의 갈등, 정죄. 믿음이 큰 사람이 가족들을 볼 때 형편없는 믿음들을 보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가족은 지금 막 못 살겠는 거예요. 예. 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은 도대체 뭔가 이게 무엇인가? 대화에 문제가 있는가? 또 아니면은 내가 가진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 때문인가? 신앙 칼레에서는 고집 같은 것들이 아마 좀 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신앙 이런 거. 자, 자신의 신앙 SQ가 가정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한번 신앙인으로서 가정에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혹시 이 부분에서 가족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주기를 바라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는 가족 구성원들한테 오히려 이제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게. 자,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의 차이점은 뭔가? 네,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요? 다섯 번째, 자신의 신앙 SQ가 영향력을 잘 미치고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존경받는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양한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결국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SQ와 가정의 관계예요. 정체성은 본질적 정체성과 현실적 정체성이 있다. 본질적인 정체성은 나는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 무엇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고, 현실적 정체성은 자기가 머무는 곳, 부딪힌 상황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일이다. 나의 본질적 정체성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존재의 배경 이해, 창조의 과정, 다섯 가지 성품, 궁극적인 목적 이해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죠? 본질적 정체성. 자신의 다섯 가지 성품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네. 다섯 가지 성품이 존귀함. 그러면 존귀함에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있는가?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두 번째, 가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정체성이 가정과 가족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현실적 정체성. 가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아빠다. 나는 남편이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해서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기의 정체성에 맞도록 자기가 해야 될 역할. 난 아들이야. 난 자녀야. 그럼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자,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나이가 아니고 나의 현실적 정체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내가 가정에서 내 정체성에 맞도록 행동을 하니까 가정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가정의 화목, 희망을 준다든지 내가 내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니까 희망, 단합, 또 행복,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기 위해 보완되거나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이제 다 체크해서 이제 같이 피드백을 나누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죠. 혹시 이 부분에서 가족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없다면 받아보자. 자, 올바른 가치 추구 SQ와 가정.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기 위해 추구하는 가치관은 뭔가? 아까 우리 쭉 썼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가정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예를 들어서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족 등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불효화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가치의 충돌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뭐 안 좋은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거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가치관이 서로 같다면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가정과 가족들에게 행복과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다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나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죠. 조절이 필요하고, 서로 소통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좋은데 가족은 안 좋아. 그게.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서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공감의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자, 네 번째는 행복 SQ와 가정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누리기에 존재하죠. 가정 역시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행복과 함께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죠. 자, 나의 행복과 행복 기준이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나는 행복해. 그런데 이 기준이 가족들에게는 어떤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과 가족이 그 행복 기준이 가정에도 행복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행복했는데 가족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가? 어떤 것 같으세요? 복잡하죠? 네. 이걸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가정,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의 가정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가정을 이뤘다면 가정 공동체가 공감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로 조절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서로 협력이 필요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은 못 해주지만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어. 또 나는 이 길을 가지만 난 충분히 이해해. 이런 어떤 소통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나의 행복 기준이 가정의 행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부부지간의 갈등이 많은 경우들도 많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남편은 아주 성실해. 일밖에 몰라.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자기 시간을 가져.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하고 이거. 이것만큼은 절대로 뺏지 마라.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성실하게 일해주고 이해는 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함께 있고 싶고 애들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한번 방송에 나왔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조절을 하자. 결국 이제 한 달에 뭐 몇 번 가고, 뭐 이런 거. 일주일에 5번 갔는데 이제 2번만 간 거야. 예.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그래서 뭐 그냥 막 사는 거,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이거는 옛날 방식. 지금 그랬다가는 이제 쫓겨나죠. 아니면 이런 데 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될 부분, 조절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는가? 항상 뭡니까? 가정은 소통이에요. 조화. 그래서 차선책. 네. 수학에서 그거 뭐라 그럽니까? 최소 공배수인가? 하여튼 중심적인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역경 극복 SQ와 가정.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개인이든 가정 공동체든 어려운 역경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개인과 가정이라면 어려운 역경을 훨씬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
가정에 위기가 오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가족이 더 단합이 되나요? 아니면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위기범정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다거나 아니면 네. 질병에 걸렸다거나 단합보다는 파탄적인 쪽이 많죠. 당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가정이 잘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 우선순위고 가족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나의 역경 극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1에서 10, 뭐 7이다. 그럼 나의 역경 극복 능력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내가 역경 지수, 극복 지수가 높으면 가정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죠. 가족들이 좀 더 안정되게 갈 수가 있죠. 지금 가정이 겪고 있는 어떤 역경이 있는가? 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 변화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가정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에 맞도록 또 더 변화해야 될 부분은 없나? 사용할 자원은 잘 찾아 사용하고 있는가? 6번째는 공동체 의식의 발전과 가정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의식 성장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어떤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은 굉장히 강해. 친구들, 동창들. 근데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약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네.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한 의식이 가정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막 친구들과의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 밤 12시에 친구들 몰고 집에 와. 와서 잠자는 부인 깨워가지고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술 받아오라고. 예? 우리 시대 먹으러 지금 시대 그렇잖아요. 지금 그랬다가는. 근데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번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제정신 못 차리고 있던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예. 자, 사회 공동체를 위한 의식 성장이 가정 공동체에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가정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위한 의식 성장의 균형을 위해 변화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개인의 SQ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이고 가정의 SQ 상태를 점검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는 가족 전체 SQ 상태를 점검하고 발전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자.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 구성원들인 가족들의 SQ 성장은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나아가서 사회의 행복을 이루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불행한 이유는 가정 SQ와 EQ의 부족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정의 구성원들인 가족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모두 SQ를 성장시키기 위해 함께 훈련하도록 해야 된다. 자, 가족들의 SQ 상태 점검하기. 가족 전체의 신앙 SQ는 어떤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신앙은 가족들에게 서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여기는 뭐 다 우리는 말할 거 없죠.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변화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는가? 예. 이런 걸 나눌 수 있다면 민주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죠. 따라와. 시키는 대로 해.
네, 이런 문제. 신앙 독재가 출발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항상 해야 될 질문. 내가 신앙인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력 뭔가? 자, 3번만 한번 이 질문을 크게 외쳐보십시오. 시작. 내가 신앙인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내가 신앙인으로 우리 가족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네. 자, 신앙인으로 우리 가족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네. 신앙인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무엇인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뭐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신앙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내 손에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거야. 뭐 이런 거. 정답이 네. 그 다음에 질문.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정과 가족들에 미쳐야 할 영향력은 뭔가? 미치는 영향을 미쳐야 할 예.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죠? 이번 주간이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날 주간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추석 때나 설날 되면은 보통 이제 파송 설교를 좀 해요.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와라.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고 와라. 예. 그러니까 왜 나만 가서 국국에서 그 고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크리스찬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가 가서 죽어라 그랬더니 내가 왜 가서 저런 인간을 왜 죽냐고. 이러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더 많이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고 오고, 그래서 몸살 난 사람은 반드시 와서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럼 내가 가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고, 네, 축복을 할 테니까. 사실 요즘 보면은 뭐 명절 갔다 오면 이혼한다고 그러고 뭐 다. 기독교인들의 정신은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신앙 SQ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매일 외쳐야 할 말. 자, 3번만 시작. 내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 또 신앙인으로서 내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 자, 어떤 느낌이 들죠? 보자. 잘해보자. 그러니까 자녀들하고도 대화가 필요해요. 아빠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혹시라도 아들이 봤을 때 아빠의 신앙 때문에 뭐 속상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의 정체성 SQ 점검하기. 가족들은 본질적 정체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본질적 정체성. 이걸 가족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가? 네. 가족들이 본질적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어떤 영향력을 서로 미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5가지 성품의 영향력이죠. 5가지 성품의 영향력. 이게 미쳐져야 되는 거죠, 이게. 가족들이 각자 가정 안에서 자기 현실적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맞도록 살고 있는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 나는 아빠, 나는 엄마, 나는 자녀. 그렇다면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가 추구해야 될 정체성에 맞는 삶은 뭔가? 이거를 가족들이 공유하고
산다면 가족은 어떻습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뭉쳐져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도 속 썩일 이유도 없고 나는 자녀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이 같은 정체성과 책임감 있는 삶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곳은 가정이 건강하죠. 서로 지지하고 또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감사해야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창의력적이고 특히 이런 가정들은 역경을 만났을 때 역경을 극복하는 지수가 아주 뛰어납니다.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서로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을 할 때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죠? 혼란이 옵니다. 남편이 남편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자식들이 자식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삐딱하게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가정은 혼란이 오는 거고 풍지박산되는 거고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 아니라 고통의 터전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훈련을 또 받고 있는가? 필요하다면 가족 전체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훈련을 받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부모교실, 부부교실, 언어교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체성을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자원들이 되죠. 가족들이 본질적 정체성과 현실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교육이 필요하고 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서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는 교육도 나 혼자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교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다 잘 받고 와서 그냥 알아서 잘해. 네.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올바른 부모교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아빠로서의 가정에서의 대화법을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엄마 혼자 와서 하니까 나중에 아빠는 이해 못하고 엄마가 자꾸 뭐라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방해해. 그 애한테 뭐 이렇게 그냥 복잡한 질문을 하냐고. 그 잃어버리면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부모교실은 부부가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 목요일 날 하고 주일날 오후에 개설을 하려고 하는 것도 주일날 오후에는 남자들이 받아라. 남자들이 받고 목요일 날은 오전에는 여자들이 받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같이 공감대를 가져야 이게 뭐 맞장구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함께 교육하고 소통하고 또 피드백 나눌 수 있는 이게 참 우리나라 가정은 너무 담벼락이 높아. 이거 부부지간의 담벼락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일상적인 대화가 없어. 그냥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출근하고 어느 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통, 담벼락을 낮추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런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족회의, 부모교실에서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가족회의하는 가정. 자, 가정 구성원들이 매일 해야 할 질문. 자, 첫째 뭐예요? 가정에서 내 정체성은 뭔가. 둘째, 셋째,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시나요? 자, 238페이지. 다시 가족 구성원들이 매일 해야 할 질문. 첫째,
둘째, 셋째. 네, 아침마다 다 집합시켜가지고 한 번씩 복창하자. 가정에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둘째, 가정에서 내 정체성에 맞도록 해야 할 나의 역할은 뭔가? 네. 자기 행동이 가족들의 마음을 막 후벼파게 만들면 이건 지금 자기 정체성에 안 맞게 사는 거예요. 네. 매일 외쳐야 할 말. 자, 시작. 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정체성을 갖긴 하는데 아버지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생겨. 아버지는 야단치고 아버지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이런 거를 내가 열심히 정체성에 맞도록 사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냥 정체성 없이 사는 게 나아. 네,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름다운 이런 선한 성품 속에서의 이야기죠. 자, 가정의 올바른 가치 추구의 SQ 점검하기. 가족들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는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가치관. 네.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집사님은 이제 항상 토요일 날이면은 부모님 집에 가요. 애들 꼭 데리고. 꼭 애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고 온다. 주일 날은 교회 봉사님 막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만큼은 애들하고 약속을 해서 토요일 날은 꼭 어머니, 아버지를 뵙고 온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 그게. 그게 이제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좋은 교육이죠, 그게. 그러니까 가족지 전체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또 뭐,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우리가 봉사에 같이 참여해서 그런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하고 온다. 뭐 이런 어떤 가족 공동체가 지킬 수 있는 가치관이 있다면 가족의 단합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이게. 또 가정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교훈이나 가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가? 혹시 가정에 붙여놓은 교훈, 가훈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옛날에는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있고 가정에서 가훈, 정직. 네,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은 전략해서 선교하자. 뭐 이런 거. 자, 없는 것보다는 이런 걸 만들어 놓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게 다 가정교육이고. 자,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네. 가정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라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정이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 또 뭐 공익적인 가치. 이런 거. 그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과 협력을 나누고 있는가.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 변화를 줘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가정의 행복과 이웃의 행복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가정의 행복 SQ 점검하기.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한가. 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한번 다 보고, 자, 우리의 가족은 다 행복한가? 나는 행복해. 사모님 행복하십니까? 아니, 우리 사모님. 행복 안 하다 그러면 할수 없이 행복하다 그래. 참, 우리 사모님은 참 대단한 천재예요. 내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진짜 천재예요. 네. 내가 심리 상담의 전문가인데
우리 사모님은 내 심리의 전공. 목사님 위에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참 행복하죠. 이렇게 같이 쫓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네. 자, 우리 둘은 행복한데 이제 우리 아들은 어떨까? 아들의 행복 지수. 이번에는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어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용을 쫙 보니까 얘가 이제 4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직장 생활을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오고 싶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는 취업하기가 어렵다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참 많이 컸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와서 지가 한국에 와서 취업하려고 하는 선배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도 또 이제 얘 고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직장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 밖에서 소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나중에 야, 이번에 친구들도 만나고 아빠가 소개해준 사람들 이렇게 다 만나봤는데 뭘 느낀 거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본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밝아져 가지고 갔어요. 네. 자, 어쨌든 다 같이 행복해야죠. 자, 목사님은 사모님 행복하시고. 저 30점 주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30점 줘? 15년 전에 30점 줬는데 요즘도 30점이냐 물어보면 옛날 얘기 참 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네요. 좀 짜게 해주네. 옛날 얘기. 자녀들의 행복 지수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막내는 머물러니까 너무 좋고 아들은 내 성격을 좀 닮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울고 그냥 웃고 살고. 그럼 일단 행복한 거야. 나도 이 병아리라 그냥 재밌게 살고. 우리 집사람은 생각이 좀 깊은 사람이며 책임감이 아주 철저히 하고 맡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퍼펙트하게 일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자기 일이 있을 때 아주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제가 보기에는 행복 지수가 그래도 높아요. 나에 대한 기대에는 내가 이렇게 못 채워줘도 조금 힘든데 뭐 우리 딸은 성격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 자기 일만 충실하고 IQ가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걔 행복지수는 내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그냥 잠잠하고 높지는 않은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한번 네, 가족들이 다 모여 밥 먹으면서 네, 한번 물어볼게요. 자, 행복 지수 스승님 한번 물어보라고. 숙제라고 그러고. 네, 숙제라고. 윤상성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사모님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랑으로 끝나면서 행복하다 이 소리가 우리 집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그냥 한마디로 네, 심리학을 다들 공부하시더니 심리를 다 꿰뚫어 보네요. 네. 자랑으로 끝났어. 자, 내가 잘못했네. 행복하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불행하다면 이유는 뭔가? 한쪽은 행복하고 한쪽은 너무 불행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참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정의 구성원들인 가족들 각자의 행복 지수는 어떤가? 각자는 행복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다 행복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행복할 수 있는 거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개발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있다면 뭔지 서로 알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상대방은 지금 굉장히 그걸로 행복해 하는데, 야, 너 쓰잘데없는 거 하지 마. 뭐 이래버리면은 이제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행복해 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그러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절제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이런 것. 개인의 행복 프로그램과 함께 가정 전체가 행복해지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의 행복 프로그램. 가족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는다든지. 네. 가정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행복의 기준이 있는가? 서로 대화가 없는 가정은 행복의 기준을 우리 가정도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고, 좀 여행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 있고. 네. 우리 아들이 오면은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나는 맨날 글 쓰고 있고, 우리 아들 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낚시하러 가는 거고, 하나는 이제 볼링 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볼링. 아드님도 낚시 좋아해? 좋아하죠. 근데 멀미를 내가 하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못 내리니까 항상 피라미 잡거나. 근데 어쨌든 오면 이제 항상 볼링하면 내가 이겼죠. 야, 너는 아빠 못 따라와. 그래서 항상 가서 내기해, 이제 내기. 짜장면 내기. 이번에 와서는 지가 이겼어요. 네, 지가. 에버리지가 중요해. 맨날. 100한 4, 50. 괜찮죠? 목사님도 배우세요? 그렇지. 예. 쌤은 폰을 안 좋은데 점수 잘해요. 나는 옛날부터 다마치기 선수였거든, 내가. 구슬치기. 맞아. 내가 거기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너는 크면 넌 도박을 하면 성공하겠다. 아버지가 집사님이세요? 네? 아버지가 집사님이셨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걸 잃잖아. 그러면 막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네. 내가 막 그랬어요. 하여튼 딸 때까지 끝장을 봐. 핀치기 옛날에 핀치기 이거. 예. 예. 아. 저는 당구는 120점. 예. 요즘에 우리 3040이 좀 나이든 층하고 이제 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당구를 또 배워야 될 일이야, 지금.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세대는 다 족구를 잘해요, 족구.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3040하고 좀 같이 어울리자 해서 다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맞추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도 좀 맞춰주세요. 그럼 뭐 하는데? 당구.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세대 사람들이 당구 치러 갔다 왔어, 이제. 같이 어울리려고. 예. 그리고 이제, 볼링은 이제 같이 할 수가 있고. 근데 내가 당구를 안 쳐봐가지고. 우리 접대 당구하고 왔어요. 이제. 접대 당구. 아니, 이게 30, 40대하고 우리 60대하고 이게 어울릴 일이 없네, 이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번에는 족구하고 이번에는 볼링하고 이번에는 당구 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당구를 또 배워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행복을 위한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운동하고 나서 뭐 같이 짜장면 먹고 그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내가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뭔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피드백을 서로 나눠보고 있는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기에 매일 외치고 해야 할 질문. 자, 시작. 행복하게 해서 존재한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누가 행복해한다. 불행하다면 이유는 뭔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변화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네.
자, 가정의 역경 극복 SQ 점검하기. 가족 전체의 역경 극복 능력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네. 나는 강한데 집사람이 약하거나 자식은 약하거나. 네. 그래서 역경 극복의 능력을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가? 당신의 가정에서는 역경을 만났을 때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서로 원망하기 바쁜가? 아니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높아야 돼. 지지하고 격려. 막 어려울 때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고 막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난 당신을 지지해.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해볼게. 뭐 이런 거예요. 부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더 많은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원망, 불평, 절망, 우리 다 끝났어. 뭐 이런 거. 아빠 때문이야. 뭐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요소들이죠.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은가? 위로, 격려, 품에 안고, 힘을 모으고 이런 거. 가족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역경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자. 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본다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가족 전체가 역경 지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상태에서 변화해야 할 거라면 그걸 갖추기 위해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역경을 만났을 때 가족들이 암송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은 뭔가? 자,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뭐죠? 로마서 8장 28절 그런 거. 또 뭐 시편 119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또 뭐 강하고 담대하라. 뭐 내게 능력지 아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 자, 가정에서 공동체 SQ 점검하기.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이 개인주의가 더 많은가? 가족 공동체를 위한 의식이 더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당신 자신 어떤가? 개인주의가 더 많은가? 가족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 더 많은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당신 가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사회 공동체에서 공익적 유익을 위해 가족 전체가 어떤 일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가족이 가진 재능들을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떠한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에는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기록해보자. 우리는 이제 가족 전체가 선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제, 공동체 참여죠. 또, 사회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될 어떤 영역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돼야 돼, 이게, 결국. 나만 은혜 받고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가정의 SQ를 높이기 위한 방법. 우선 필요성, 중요성 인식하는 거죠. SQ 성장을 위한 투자. 투자는 교육과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지지, 격려, 협력. 서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가족 공동체에서 이 SQ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정기적인 컨설팅이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여기에 있는 것이 컨설팅에 할 수 있는 분석 자료의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이 SQ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많은 가정 공동체들이 SQ의 목표 의식 없이 그냥 만나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 속에서 갈등과 무기력, 권태감, 고통이 만들어진다. 더 늦기 전에 가정에서 SQ의 필요성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SQ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해라. SQ 발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 필요한 훈련들을 받고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또 같이 읽기도 하고 이런 것. 개인만의 SQ가 아닌 가족 전체 SQ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영향력 미치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SQ 재능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기 컨설팅, 가족회의나 기타 정기 컨설팅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잘하는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안 된 부분을 의논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육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뭐 클래스, 공부반. 네. 아마 이제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그런 틀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른들도 역시 그런 위기 극복에 관한 훈련을 위해서 뭐 4주 위기 극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든지 그런 이제 뭐 가치를 추구하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특강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높여주는 거죠. 키워가는 겁니다, 이제. 자. 복습에 대한 내용, 기억해야 될 SQ 공부 방법, 교육, 질문, 행동, 피드백, 습관 만들기, 실행 노트, 정체성 외치기, 말씀 읽고 묵상하기, 소통하기, 영향력 미치기, 피드백과 감사하기. SQ 발전이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결과, 은혜의 삶, 자기 성취감과 행복, 자신감과 담대함, 성실과 진실, 바른 삶, 신뢰와 인정받음, 성공적인 삶, 이 땅과 하늘에서 영광을 얻음. EQ와 IQ의 성장, 가정 SQ 훈련 과정,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 SQ 성장을 위한 투자, 지지, 협력, 격려, 영향력 미치기, 정기 컨설팅. 자, 우리가 다 이제 실행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당하게 뭐 어떤 세미나도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의 파트만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SQ 재능 개발반을 또 이제 공부할 수도 있고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가 영성 재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재능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해야 될, 발전시켜야 될 SQ의 영역들을 더욱 강화시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 가정, 교회, 사회생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훈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